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세 영감입니다. 얼마 전에 상담실을 찾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1957년생 닭띠이신 김영자 씨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제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 가고 집안일하고 손주들 돌보고.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힘이 안 나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해도 딱히 설레지도 않고요. 제가 늙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올해 운이 안 좋은 건가요? 이분의 눈빛을 보니까 정말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평생 활동적으로 사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무기력해지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제가 사주를 펼쳐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자 씨, 이건 당신이 나태해지거나 늙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가 원래 그런 시기입니다.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시기를 활용하셔야 해요. 영자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여러분, 닭띠분들이 2025년 11월에 느끼는 이 감정, 이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그리고 이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말이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11월 닭띠분들은 한마디로 수동적인 달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관찰하고 준비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명리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닭띠는 유금에 해당하는데요. 11월은 해수의 달이에요. 금기운과 물기운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금을 차갑게 식히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쇠를 찬물에 담그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닭띠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날카로움, 그 활동성이 잠시 누그러지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기에는 내면을 다지고 다음을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다른 띠분들은 11월에 기회가 밀려오기도 하는데 닭띠분들은 그런 흐름이 약해요. 설령 좋은 기회가 와도 그래? 그런가? 하는 정도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영자 씨가 느꼈던 그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달이 암흑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달이에요. 누가 기회를 갖다 바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찾아야 해요. 그래서 이번 11월은 적극적 수동성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조용히 움직이되 확실한 것만 선택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연애, 재물, 직업, 건강 각 영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연애운부터 보겠습니다. 기혼이신 닭띠분들, 11월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좀 밋밋할 수 있어요. 싸우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특별히 달달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덤덤한 일상이 계속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사실 오래 산 부부들은 다 이런 시기를 거쳐요. 문제는 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네 하면서 불안해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럴 때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밥상 차려주는 것, 저녁에 함께 TV 보는 것, 손주 이야기 나누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11월에는 특별한 이벤트보다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달로 만드세요.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더해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12월로 미루세요. 예를 들어 이사를 간다든지 큰 가구를 산다든지 하는 거요. 지금은 결정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미혼이신 닭띠분들은 어떨까요? 솔직히 11월은 새로운 만남이 활발한 달은 아닙니다. 소개팅을 나가도 뭐 그냥 그렇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마음이 잘 안 움직여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만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럴 때 자기 개발에 집중하세요.
운동을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취미를 배운다든지요. 왜냐하면 12월 중순부터는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그때 더 나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게 맞는 사람인지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 특히 11월 하순에는 상대방의 본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좋게 보이려고 꾸미던 게 벗겨지는 시기거든요. 이때 실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는 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재물은 보겠습니다. 11월 닭띠분들의 수입은 안정적입니다. 갑자기 확 늘어나지도 확 줄어들지도 않아요. 월급쟁이시라면 평소대로 받으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큰 변동은 없어요. 문제는 임시 수입이에요. 부수입을 기대하셨다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복권을 사도 안 되고 주식을 해도 크게 못 벌고요. 그런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손실도 없거든요. 오히려 이달은 모으는 달로 삼으세요. 지출 쪽을 보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갈 수 있어요. 특히 건강 관련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과 간다든지 안경 바꾼다든지 건강검진 한다든지요. 아니면 집안 수리비가 나갈 수도 있어요. 보일러가 고장 난다든지 냉장고가 이상하다든지요. 이런 지출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여유 자금을 좀 남겨두세요.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11월은 신중하게 가세요. 특히 부동산 투자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좋아 보이는 매물도 12월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정리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달에는 누가 이거 대박이야 하면서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데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특히 친구나 친척이 권하는 투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11월 재물운을 요약하면 이래요. 지키는 달입니다. 모으는 달이에요. 불리는 달이 아니고요.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 있고 수확하는 계절이 있잖아요. 11월은 창고를 정리하고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통장 정리 한번 하시고요. 불필요한 고정 지출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안 쓰는 구독 서비스 있으면 끊으시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준비도 미리 하세요. 영수증 모으고 필요한 서류 챙기고요. 이런 게 다 재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직장인이신 분들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나눠서 볼게요. 직장 다니시는 닭띠분들 11월은 조용히 자기 일에만 집중하세요. 새로운 프로젝트 맡으려고 하지 마시고 승진 욕심도 좀 내려놓으세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미뤄뒀던 보고서 쓰고 정리 안 된 자료 정리하고요. 그리고 직장 내 인간관계 조심하세요. 특히 11월 중순쯤에는 말 조심해야 해요. 별것 아닌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회식 자리에서도 조심하세요. 술 마시고 평소에 안 하던 말 했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차라리 건강이 안 좋아서 하고 먼저 일어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직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11월에는 결정 내리지 마세요. 지금 보기에 좋아 보이는 회사도 실상은 다를 수 있어요. 최소한 12월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11월에 매출이 좀 주춤할 수 있어요. 손님이 확 줄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늘지도 않고요. 이럴 때 무리하게 이벤트 하거나 할인하지 마세요. 오히려 손해예요. 지금은 기존 단골 손님 관리에 집중하세요. 단골 손님들한테 문자 한 통씩 보내세요. 요즘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이런 거요. 이게 다음 달 매출로 이어져요. 그리고 가게 정리 한번 하세요. 창고 정리하고 오래된 재고 처리하고요. 새로 물건 들여오기보다는 있는 거 정리하는 게 나아요. 직원 있으신 분들은 직원 관리도 신경 쓰세요. 11월에는 직원이 그만둔다고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붙잡지 마시고 좋게 보내주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아요.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 11월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면접을 봐도 좋은 느낌이 안 들고 연락도 늦게 오고요.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간에 자격증 따시거나 공부하세요. 컴퓨터 배우시거나 필요한 기술 익히시거나요. 그리고 이력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진도 새로 찍고 경력도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12월부터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니까 그때 완벽하게 준비된 이력서로 지원하세요. 다음은 건강입니다. 건강은 정말 중요하니까 꼼꼼히 볼게요. 11월 닭띠분들 전체적으로는 큰 병은 없어요. 하지만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이달은 금기운이 약해지는 달이라서요. 호흡기 쪽이 약해질 수 있어요. 폐와 기관지요.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독감도 유행하니까요. 사람 많은 데 가면 마스크 꼭 쓰시고요. 그리고 목 관리 잘 하세요. 목이 자주 칼칼하다 싶으면 따뜻한 물 자주 마시고 가습기 틀어 놓으세요. 1940년, 1950년 대생 닭띠분들 무릎이랑 허리 조심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관절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움직이지 마시고요. 침대에 앉아서 스트레칭 좀 하고 일어나세요. 갑자기 움직이면 삐끗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단 조심하세요. 특히 눈 오는 날이나 비 오는 날이요. 미끄러지기 쉬우니까 난간 꼭 잡으세요. 1960년 대생 닭띠분들은 소화기 조심하세요. 위장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매운 거, 찬 거 조절하시고요. 특히 술 드시는 분들은 11월에는 좀 줄이세요. 위가 약해진 상태에서 술 드시면 위험 생겨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체하기 쉬우니까요. 속상한 일 있어도 밥은 천천히 드세요. 1970년 대생 닭띠분들 젊다고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갑자기 무리한 운동하면 다쳐요. 날씨가 추우니까 근육이 굳어 있거든요. 운동 전에 워밍업 충분히 하시고요. 무게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 나이 때는 잠이 중요해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11시 전에는 주무세요. 11월 건강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첫째, 보온입니다. 목도리 꼭 하시고 배 따뜻하게 하세요. 배에 핫팩 붙이고 다니시는 것도 좋아요. 둘째, 물 많이 드세요. 하루에 물 한 1.5리터는 드셔야 해요. 커피나 차 말고 진짜 물요. 셋째, 산책하세요. 날씨 좋은 날 30분만 걸어도 몸이 달라져요. 단 아침 일찍은 피하세요. 너무 춥거든요. 오전 10시쯤이 좋아요. 넷째, 건강검진 받으세요. 미뤄왔으면 11월에 꼭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다 고칠 수 있어요. 다섯째, 영양제 챙겨 드세요. 비타민 D, 오메가3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비타민 D는 겨울철에 꼭 필요해요. 이제 주별로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11월 첫 주는 관찰의 주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보다는 주변을 관찰하세요. 직장에서 분위기가 어떤지, 가족들 상태는 어떤지요. 그리고 정리하세요. 집안 정리, 서류 정리, 옷장 정리요. 특히 겨울옷 꺼내서 세탁하고 정리하세요. 재물 관련해서는 11월 지출 계획 세우세요. 뭐에 얼마 쓸 건지 미리 정해 놓으면 나중에 돈 안 세요. 2주에 조심할 날은 11월 5일이에요. 이날은 말 조심하세요. 가족들한테도 부드럽게 말하세요. 두 번째 주는 내실의 주입니다. 직장인들은 밀린 업무 처리하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치우면 마음이 편해져요. 자영업자들은 단골 관리에 집중하세요.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관심 표현하세요. 건강 쪽으로는 운동 루틴 만들기 좋은 주예요. 매일 아침 스트레칭 10분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재물 관련해서는 보험 점검해 보세요. 불필요한 보험 있으면 정리하고 부족한 건 상담 받아 보세요. 2주에 좋은 날은 11월 11일이에요. 빼빼로 데이죠? 이날은 사람들 만나기 좋아요. 친구 만나서 차 한잔
세 번째 주는 조정의 주입니다. 2주쯤 되면 11월의 흐름이 느껴져요. 뭔가 안 풀린다 싶으면 방향을 조금 틀어보세요. 예를 들어 구직 중이면 지원하는 분야를 조금 바꿔본다든지요. 매출이 안 나오면 메뉴를 조정해 본다든지요. 하지만 크게 바꾸지는 마세요. 미세 조정만 하세요. 건강 쪽으로는 2주에 피곤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쉬세요. 주말에는 일찍 자고요. 2주에 조심할 날은 11월 19일이에요. 이날은 중요한 결정 내리지 마세요. 특히 계약서 쓰는 거 피하세요. 마지막 주는 준비의 주입니다. 11월을 정리하고 12월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이번 달 목표 달성했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12월 계획 세우세요. 연말이니까 할 일이 많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당황하지 않아요. 재물 관련해서는 연말정산 서류 준비하고 내년 예산도 대충 잡아보세요. 건강검진 안 받으셨으면 예약이라도 하세요. 12월은 더 바빠지니까요. 2주에 좋은 날은 11월 28일이에요. 이날은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 좋아요. 외식하거나 영화 보러 가세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날 30일에는 한 달 돌아보는 시간 가지세요. 일기 쓰듯이 한 달 동안 있었던 일 정리해보면 좋아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2025년 11월 닭띠 운세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자씨 기억나시죠? 상담 끝나고 나갈 때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동안 제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흐름이 그런 거였네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요. 운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흐름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달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달이 있고 어떤 달은 조용히 준비하는 달이 있어요. 11월은 닭띠분들에게 후자에 해당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의 타이밍이 있어요. 11월은 여러분이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달이에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고 재정도 정리하고 인간관계도 다듬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잘 해두면요, 12월부터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이 다음의 도약을 위한 준비 시간이라는 것을요. 남은 11월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달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행복한 11월 되세요. 감사합니다.